즐거운 수업선양 장아찌입니다. 이 시간에 샤프 평균과 그래프 만점 도전 문제 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고 있다. A, B의 톱니수가 각각 48개, 60개이고 A가 X번 회전하는 동안 B가 Y번 회전할 때 다음을 구해라. 자, A가 B가 뭐 회전할 때 다음을 구해라. 첫 번째. 일단은 A라는 B라는 톱니바퀴가 있는데 여기 톱니수가 얘는 48개, 얘는 6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전수. 회전은 얘가 X바퀴 회전하면 얘가 Y바퀴 회전한다. 뭐 이런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둘 사이의 관계식, X,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건데, 관계식은 어떻게 찾는 거냐, 그 말이야. 관계식이. 우리가 이런 거지. 톱니라는 것은 뭡니까? 톱니가 크든 작든, 톱니 개수가 많든 적든 간에 맞물린다는 것은 이렇게 톱니 하나가 하나씩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당 하나씩 무조건 맞물리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톱니가 48개가 있는데 X바퀴 회전을 했다면 48개 톱니가 X바퀴 돌면 총 맞물린 톱니수 있잖아요. 자, A라는 톱니는 48개씩 X바퀴니까 48X가 되겠지. 여기는 60개씩 Y바퀴니까 60Y개의 톱니가 맞물리는 거예요. 맞물린 톱니 개수 말이야. 근데 한 개당 한 개가 이렇게 맞물리는 거니까 톱니 개수 맞물린 것끼리는 같은 거지. 자, 이런 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관계식인 겁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나누기 60 해주면 되는 거지. 약분해서 Y는 요거분의 요거야. 약분하면 12의 5배, 4배니까 5분의 4x지. 관계식은 Y는 5분의 4x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전수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24회 회전할 때, 자, 이건 회전수입니다. 미지수가. B가 24회. 그러면 B가 요 Y를 말하지. Y가 24회니까 얘가 24 그 말이야. 그러면 5분의 4x 이런 식이지. 그때 A의 회전수가 바로 여기 X값인 거지. 넣으면 되는 거지. 요거를 정리하면 곱하기 4분의 5하고 곱하기 4분의 5 해주면 이걸 이제 약분해서 X가 되는 거지. 요거 약분해서 요거 30 그 말이야. 자, 30회가 되겠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30회고요. 첫 번째 관계식은 Y는 5분의 4X. 두 번째 30회 그 말이야. 이것이 답이 되겠죠. 두 번째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 길이가 30, 20. 자, 30cm, 20cm라는 직사각 ABC가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B라는 점이 B에서 출발해서 B에서 C까지 가는데 매초 2cm씩 BC 위를 움직인다. 여기 위를 매초 2cm씩 움직인다. B에서 C까지 가는 거고요. 자, 이럴 때 P가 움직인 시간을 X초. 자, P가 여기서 갈 때 움직인 시간을 X초. 이때 사각형 ABPD 요 사각형이 요 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라. 관계식 두 번째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자, 이건 뭡니까? 이때 넓이니까 사각형의 넓이니까 어떤 요 길이 말이야. 자, 요 길이는 우리가 X초 동안 갔다. 근데 매초 2cm 가는 거니까 요 길이는 2xcm를 간 거지. 그러면 그리고 내 사다리꼴의 넓이가 Y잖아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윗변 아랫변. 아랫변부터 쓰면 2x 더하기 30이고요. 윗변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하는 거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사다리꼴이니까 나누기인데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요 녀석 그 말이야. 정리해주면 약분해서 10이고요. 10하고 곱하니까 20x 더하기 30 곱하기 10, 300. 이것이 관계식이겠다. 그 말이야. 첫 번째는 Y는 20x 더하기
300 그만이야. 한 개씩이. 자, 두 번째. 넓이가 460일 때, 그때는 몇 초 후이냐. 넓이가 460 그러면, 이때 y 값이, 이게 지금 y잖아, 이게. 넓이가 y니까 y가 460 그만일 때. 여기 460은 뭐야? 요 값이 얘가 300이니까, 얘가 160 정도잖아. 딱 보기에 그냥. 얘가 300이니까 460 넣으면 160 필요하니까. 요것이 160, x는 8이겠지, 그러면. 그래서 몇 초 후냐, 몇 초 후냐 물었으니까 8초 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자기가 세워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자 8명이 15시간을 작업해야 끝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10시간 만에 끝내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 단 사람이 일을 하는 속도는 모두 같다. 자, 우리가 저런 거 보니까 일하는 시간, 자, 시간하고 사람 숫자. 자, 사람이 일하는 속도가 똑같다면 시간하고 사람 수는 서로 어떨까요? 사람이 많으면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지. 사람이 적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 서로 반대 관계지. 그래서 이거 반비례라고 해요. 만약에 사람 수를 X명이라고 하고 일하는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야. 알지? 자, 그럼 이들 간의 관계는 Y는 일하는 시간은 사람 수의 반비례니까 X분의 A 이런 어떤 반비례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이다 그 말이야. 사람이 많을수록 일의 시간이 적어지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이런 관계니까 제가 넣어보면 8명이 15시간 Y가 15시간 그 말이야. 8명이니까 8명의 A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A 값은 뭐야? 양배 8배씩 하면 8배 하면 40이니까 12. 120. 자, A 값은 120 그 말이야. A는 120이라는 숫자인 거예요. 12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8명이 15시간이니까 한 명당 치면 한 명이 120시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120인 거구나. 어쨌든 A가 120이야. 그럼 요식 자체는 이제 하지만 Y는 X분의 120이 되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10시간 만에 끝내자. 몇 명 필요하냐? 10시간. Y가 시간이니까 10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10은 X분의 120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X는 12 아니야? 12명. 12 사람 숫자니까 12명이면 되겠다 그 말이야. 자, 4번에 오른쪽 그런 것 같이 두 정비례 관계 y는 ax, y는 2분의 1x. 자, y는 2분의 1x, y는 ax가 있습니다. 둘이. 네, 그래프가 x축의 점 h를 지나고 x축의 점 h가 있는데 여기서 y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자면 만나는 점이. 자, 이랬을 때 b의 y좌표가 3이고 여기 y좌표가 3이고 써줬거든. ABO의 넓이가 36이다. ABO, A, B, O 이 삼각형 그 말이지. 그 넓이가 36일 때 A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빨리빨리 좌표를 좀 찾아주고 정리 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 X좌표부터 찾아봐야 되냐면 Y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요 점이 이걸 그대로 활용한다면 요 점이 Y좌표가 3이니까 여기 Y 대신에 이거 3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Y는 2분의 1x 요 식에서 여기 y좌표가 3이니까 y좌표는 3 넣으면 2분의 1x 그 말이니까 x값이 뭐야 바로 6이라는 거 보이지? 여기 x좌표는 6이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a를 구하는 건데 이 조건이 뭐야? ABO의 넓이가 36이다 그 말. ABO 요 녀석 그 말이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36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a를 구해라 그 말이고. 그러면 자, 여기가 6일 때, 여기도 교점 아니야. 여기는 뭐야? X좌표가 6인 곳이니까, 여기 Y좌표는 우리가 6을 넣으면 되니까, 6 곱하기 A, 6A라고 하면 되겠지, Y좌표.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식을 만드는 거냐? 자,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넓이. 그럼 넓이니까 이것을 밑변으로 하면 되지, 밑변. 자, 요 길이는 뭐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A야. 6A에서 3만큼 빼니까, 이 길이는 6A 빼기 3일 거 아니야. 여기 요 삼각형의 밑변으로 삼으면 되지, 얘를. 6A에서 3을 뺀 것이 요거 길인 거지. 그러다 이 삼각형의 높이는 뭐야? 요게 높인 거지, 요건. 요게 높인 거 아니야, 요건. 여기 밑변으로 하면 얘가 높인 거지. 이 높이가 지금 6이잖아요.
곱하기 6 그 말이야. 밑변 곱하기 6. 알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곱하기 2분의 1 그 말이지. 여기 넓인 거지. 자, 요 넓이가 바로 36이다 그 말인 거야. 그럼 여기서 A값 구할 는 거지. 자, 여기 36이니까 약분해서 얘가 3 아니야. 얘가 당연히 12가 돼야지. 6A 마이너스 3이 12. 자, 6A는 또 넘어가서 15가 되는 거지. 더하기 3이니까. 이거 6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A 값은 약분해서 A 값은 6분의 15. 3, 2, 6, 3, 5, 15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A 값은 2분의 5다 그 말이야. 자, 이거는 그래프에다가 좌표를 표시해 가면서 해보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반비례 관계 이것의 그래프가 점 여기를 지날 때, 점 저기를 지나다 그러면 뭐 볼 거 없죠, 그냥. 일단 A 값을 구해봐야지. 자, 이거 좌표를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Y 좌표가 2분의 9니까 2분의 9라고 넣고, 요것은 X 좌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그 말이야. 자, Y 좌표 2분의 9고 이렇게 넣으면 되지.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49 하면 되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보니까 약분돼서 여기는 A고요. 여기서는 약분해서 18, 마이너스 18인 거지. 자, A 값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여기서 A 값을 구했어. 자, A 값을 구하면 이제 관계식 자체는 X분의 18인데 마이너스 18인 거지.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이따 해봐요. 자, 저런데 저 그래프 위의 점들 중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정수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자, 저기서 그래프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음수니까.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에 정수인 점 찾는 거예요. 정수. 뭐 이 그래프에서 X, Y가 정수인 거. X도 정수고 Y도 정수인 거 그 말이야. 둘 다 정수인 거. 여기가 정수고 얘도 정수다 그 말은 뭐야? Y 값이 정수가 되려면 X 값이 이것의 약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X는 18의 약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알지? 약수라면 음수는 잠깐 생각하고요. 18의 약수니까 18의 약수 1하고 18, 2, 9, 3, 6, 18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왜 다른 건 없죠? 정수끼리니. 아, 약수가 6개야. 즉 얘가 1이라면 마이너스 18. 즉 여기에 x가 1이라면 여기 가면 여기 마이너스 18. 여기 좀 있다 그 말이지. 만약 x가 2라면 마이너스 9니까 2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9이 있는 거구나. 이런 점 그 말이 x, y가 모두 정수인 점이라고. 이런 점이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만도 여기 18까지 6개가 있는 거지. 1, 2, 3, 6, 9, 18. 6개가 있는 거지. 여기가 6개, 6개. 여기도 똑같으니까 반대쪽도 6개가 있는 거네. 대신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막 이러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9일 때, 마이너스 18일 때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야. 이 점의 y값들도 다 정수인 겁니다. 그래서 정수인 것은 이것의 약수랑 관련이 있죠. 약수가 6개인데 그래프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똑같은 게 두 군데 있으니까 여기에도 정수점이 x, y가 모두 정수인 점이 6개, 여기도 6개, 뭐 합해서 12개가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6,0, 6,4, 6,0, 6,4 여기, 그 다음에 2,2, 4 이렇게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사다리꼴 OA 밑의 넓이를 문제. 자, 이게 사다리꼴인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 직선이 2등분하고 간답니다. 이럴 때 a 값은 얼마냐? 원원점이다. 이런 걸 찾는 거. 자, 이것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렇게 말이고요. 자, 이런 것은 좌표 문제라서 일단은 말이야. 지나가는 점에 그 좌표 같은 거, 여기 만나는 있잖아요. 여기에 y좌표, 여기 찾아봐야 돼요. 여기는 일단 뭐야? 여기 x좌표가 6이라고 했잖아요. 사다리꼴에 6. 여기면 6 넣으면 6a니까 여기가 6a인 거지, 이렇게. 여기 좌표는. 여기에 y좌표는 6a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넓이를 2등분이 이 사다리꼴 넓이부터 알아봐야지. 자, 사다리꼴 넓이는 밑변이 6. 윗변이 여기니까 뭐야? 2에서까지, 여기 4죠. 6하고 4야. 네. 6 더하기 4.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지금 4잖아. 높이가 4 곱하기 2분. 얘가 넓이잖아. 넓이 계산해보면, 약분해서 2고, 얘는 10이니까 20이잖아. 넓이가 20이야.
근데 요 직선이 요 사다리꼴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정리 얼마겠어요? 10이 됐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10이 되면 되지. 절반이니까. 2등분 할 때가 있으니까. 요 삼각형이 10이다라는 것을 착안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 말이야. 자, 이거 식으로 쓰면 돼. 밑변이 얼마니까? 6이지. 밑변이 6 곱하기 높이가 지금 6a인 겁니다. 여기 함수값이니까 6a. 6a.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가 넓이잖아. 그 넓이가 10이다.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약분하면 얘가 3이고 3, 6, 18. 18a가 10이 된 거지. 그래서 18로 나눠주면 되겠지. 양변 18로 나눠주면 약분돼서 a는 18분의 10인데 약분하면 2고 2오니까 9분의 5. 자, 이 값이 바로 9분의 5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어렵게 보이는 문제인데 좀 쉽게 해결되니 함수값만 잘 활용하고 넓이식만 잘 활용하면 돼요. 9분의 5가 되겠다. 자, 이번엔 7번은 오른쪽 그래프는 태연이가 집에서 1200m 떨어진 스터디 카페 다녀올 때 출발한 지 X분 후 집으로부터의 거리 Ym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집으로부터 이제 스터디 카페 갔다 오는데 이렇게 무슨 그래프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Y값 자체는 뭐야? X분, 출발한 지 X분 후인데 집으로부터의 거리. 스터디 카페까지 뭐 갔다 오는 과정이니까 뭐 거리가 늘어났다가 줄어들겠지. 집에서부터의 거리니까 Y값이. 자, 집에서부터 그 있는 곳까지 거리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볼 줄 아는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스터디 카페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뭡니까?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자, 우리가 속력이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이라 그래. 근데 평균이란 말이 있었잖아.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전체 거리, 전체 시간 그 말이야. 전체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총 거리 그 말이야. 그것이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전체 걸린 시간. 자, 뭐죠? 우리가 뭐야?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도착했는데 여기 150 써진데 보세요. 150 써졌는데 여기에 Y값은 뭡니까? 여기 Y값이 0이지. 즉 Y값은 집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 집에서부터 거리가 0이다 그 말은 집에 도착했다 그 말. 여기는 집에 도착했다 그 소리 아니에요? 150분 후에 도착한 거지. 그리고 여기 속력이 미터 퍼 분이잖아요. 1분에 몇 미터냐? 1분당 몇 미터냐? 분속이라 그래요. 150분 걸린 거지. 근데 시간이 총 150분이니까 150분 그 말이야. 150분 시간. 거리. 그때 거리는 그 뭐냐? 자, 총 움직인 거리. 평균 속력은 얼마야? 자, 여기는 움직인 거리인데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요? 여기 갈 때 거리 1200m잖아요. 올 때 1200m지. 모두 2400m를 갔다 온 거지 지금. 자, 2400m를 간 거기 때문에 자, 1200m 갔다가 쭉 스터디 카페에서 멈췄다가 다시 왔잖아요. 다시 어쨌든 간에 1200m 온 거지. 1200 갔다가 1200 왔으니까 모두 2400m를 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전체 거리가 이거고, 전체 거리. 그 다음에 전체 걸린 시간은 150분 걸려요. 자,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니까 평균 속력은 1분의 1가 되겠지. 약분해주면 이렇게 0안 떼고 15, 그러니까 3의 배수니까 3, 8, 24 이렇게 3, 50, 5분의 80 뭐 5분의 80은 뭐야? 16이지? 5분의 80이니까 16 자, 16이라는 것은 16m 퍼 분 그 말이야. 1분에 16m 간 꼴이다 그 말이야. 자, 왜 이렇게 늘려졌어요? 16m는 좀 적지? 도서관에서 그냥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런 거라고 말이야. 자, 스터디 카페 말 잘못 읽었네요. 스터디 카페에 도착할 때까지 말 잘못 읽네. 전체가 아니라 도착할 때까지네. 말을 잘못 읽었어요. 자, 갔다 집에 온 것까지가 아니고 스터디 카페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 도착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여기 시간인 거지.
여기가 뭐야? 1200m잖아요. 여기를 말하는 거지, 지금. 야, 그때는, 좀 잘못 읽어서, 아니고요. 자, 24분 동안에 1200m 간 거지, 지금. 1200m 떨어졌는데 1200에 도착했잖아. 이게 24분 후에 1200에 도착했으니까 전체 시간이 24분. 그 다음에 1200m 갔다. 이게 그 속력 시간이에요. 요거 이야기입니다. 잘못 읽었어요. 이거 약분하면 되는 거지. 4에 뺐으니까 4, 6, 24. 4, 3, 10 이렇게. 6분의 300이니까 다시 50이지. 50m 말이야. 자, 이건 속력의 단위라 그래요. 50m per 분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분속 50m라고 써도 됩니다. 50m per 분. 자, 1분에 50m 속력이었다. 스터디 카페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를 말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집에 도착한 거고요. 자, 참고하시고. 두 번째, 스터디 카페에 머문 시간. 스터디 카페에 몇 분 동안 머물렀느냐 그 말이지. 근데 스터디 카페에 뭐야? 도착해서 24분 후에 도착. 그 다음에 여기가 1200 그대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거지. 120분까지 머무는 거지. 그러니까 24분부터 120분이니까 그 차이. 120분에서 24분 되면 되겠지. 96분이 되겠지. 스터디 카페에서 96분 동안 공부했다 그 말 되겠지. 96분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발하여 18분 후에 집으로부터의 거리. 18분 후의 거리야. 18분. 자, 근데 이제 아까 이것은 요건 지금 정비례 그래프 하나. 정비례 그래프니까 18분이라는 것은 여기가 24분, 여기 어디쯤 되겠지? 여기쯤에 여기가 18분이라고 해봅시다. 그 녀석 찾는 거지. 그러니까 그 녀석 찾으려면 요 그래프 식을 알아야지. 근데 저 그래프는 정비례 식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 정비례 식이니까. 그 x는 시간이니까 아까처럼 여기다 24를 넣으면 24. 그리고 이제 24에 1200이니까 1200 넣으면 아까처럼 얘가 이런 말이지. A가 방금 전에 50이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50. A가 50이니까 50x 그만하고 있지. Y는 50x 그만해. 이런 말이니까 여기서 이제 18분 후에 집으로부터 거리. 18분 후면 집으로부터 거리가 여기다 18 넣으면 되잖아요. 저 식이 저거니까. 요 식이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요 그래프가 지금 Y는 50x라는 정비례 그래프 씌운 겁니다. 조금만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18분 넣으면 되지. 18 곱하기 50 아니야. 자, 58, 40에 900, 900m. 자, 집으로부터 18분 후에는 900m 떨어져 있다 그 말이야. 900m. 자, 이게 이제 저기서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프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래프 식도 찾아봐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8번. 자, A, B는 음수다, 둘이 다음은 음수다, 절대값은 얘가 크다, 뭐 이럴 때 A, B 요것은 몇 사분면이 됩니다. 좀 복잡해졌지. A, B가 음수다. A 더하기 B도 음수다. 절대값 A는 절대값 B보다는 얘가 크다. 이렇게 주고 이제 뭐 A 빼기 B, 2B 빼기 AB는 얘는 몇 사분면에 점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자, 이러면 이걸 가지고 알아보라는 거죠. 자, 이걸로는 바로 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봐야 돼요. 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A가 양이면 B가 음이고 A가 음이면 B가 양이고 그 말이야. 두 마디 중에 한 가지 말하는 거지.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또 뭐냐면 둘이 더하면 음수다.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인데 더하면 음수래요. 그만. A, B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얘가 양이고 음이다. 그러면 얘가 뭐 플러스 3이다. 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아니? 이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경우가 안 맞으면 이제 반대로 하나가 음인 경우니까 A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이 경우도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막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이 중에서 맞는 상황을 좀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 또 크다 그랬지. 절대값이 크다 그 말은 원점에서 더 멀다. A가 더 멀다 그 소리야. A가 더 멀다. 절대값이 더 크다. 더 멀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크니까 이런 경우겠지. 예를 들어서 A가 음수더라도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거죠. 자, 어쨌든 일단은 둘이 더해서 음수래요. 더해서. 그럼 만약 이 경우를 하죠.
이 경우를 하면 절대값 A가 큰 경우를 좀 두 가지 써놨어요. A가 양수이면서 절대값이 큰 경우,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큰 경우에 둘이 부호는 서로 다르니까 다 반대로 쓰는 거고, 이 둘 중에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절대값이 큰 거니까 A가.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경우라면 뭐야? 둘이 덧셈을 하면 양수잖아요. 이 조건에 안 맞지. 만약 이 경우라면 둘이 더하면 음수니까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맞는 것은 이런 케이스가 맞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절대값 A가 크면서 A가 음수이면서 B는 양수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저기에 맞는 케이스구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좀 찾아내는 게 알기가 쉬워요. 문자만 가지고 생각하면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알아보기. 그리고 절대값이 크다라는 말이 숫자 크기가 양이 들는 것은 좀 더 큰 숫자니까 A를 좀 3 같은 거 넣고 B를 2 넣고 그러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부호를 바꿔가면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것은 알아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플러스 2인 이 경우에 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절대값도 크고 둘이 더하면 음수고 둘이 부호는 곱해서 음수 맞고 이런 케이스인 거야. 이런 케이스를 이제 여기다 넣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한번 그대로 넣어보세요. A 대신에 마이너스 3 빼기 B B가 2야 2 이런 말이야. X좌표가 이렇게 생겼다 그 소리야. Y좌표는 2B니까 B의 2배 4지 빼기 A, B 곱한 거.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5가 아니야. 근데 4 빼기 마이너스 2지 10이지 얘는 마이너스 5지 이렇게 생긴 점 같은 거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점이 몇 사분면의 점이냐. 그래? 이런 것은 뭐야? X좌표가 음수, Y가 양수니까 2, 4분면이겠지? 이것은 제 2, 4분면의 점이 되겠다 그래요. 자, 이런 것은 숫자 같은 걸 넣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알기가 쉽다. 자, 이제 이건 그래프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줬대. 자, 원뿔 모양이 좀 뒤집혀 있는 이런 모래시계 같은 거죠. 이게 물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채울 때 다음 중 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 y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할 말이에요. 여기다 물을 부으면 일정한 속도로 부으면 그 물의 높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그래프 찾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물을 부으면 처음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널찍하잖아. 바닥이 널찍하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높이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리겠지. 그러다가 처음에는 느리다가 점점 좁아지니까 점점 빨리빨리 올라올 거 아니야. 이게 처음에는 천천히 높이가 올라가다가 빨리빨리 올라오는 거야. 처음에 높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빨리빨리 올라가다가 느릿느릿 올라가겠지 높이가. 점점 퍼지니까 높이는 낮아질 거 아니야. 점점 이제 처음에는 좀 느리게 올라오다가 빨리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빨리 올라가다가 늦게 올라가는 높이가 물의 높이 말이야. 그런 그래프를 찾아라고 말이야. 처음에 좀 느리게 올라가는 거. 이것은 처음에 좀 빨리 올라가는 형태고 얘는 처음에 막 높이가 좀 내려가 높이가 감소하잖아요. 이것은 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감소는 아닌 거지. 이런 것은 이것도 감소니까 아닌 거지. 이런 것은 감소 상태라 처음부터 높이가 내려간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요건데 자 요것은 뭐야?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다가 꺾이는 거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 근데 이 녀석은 뭐야? 높이가 우리가 원기둥 같으면 이렇게 생긴 거면 일정한 속도로 물을 부으면 일정한 똑같은 높이로 올라오는 거지. 똑같이 올라오는 거지. 높이가 일정하게. 근데 일정하게가 아니라 이것은 처음에는 천천히 높아지다가 팍 높아지는 거지. 여기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천천히 높아지다가 팍 높아진다 그러면 왠지 이런 형태인 거야. 이런 형태. 여기 처음에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확 높아지는 이렇게 가는 게 확 높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는 거꾸로니까 또 확 높아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고 높이가 좀 낮아지는 거고 많이는 안 올라가는 거고 이런 거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 이런 것은 뭡니까 이제 가다가 멈춰져 있는 데가 있지. 높이가 여기가 똑같잖아요. 높이가 똑같을 수 없지.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높이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이런 것은 조건이 안 맞는 거지. 이렇게 그림에. 그리고 또 한 번 꺾였다가 여기서 이제 좀 천천히 올라간다 그 말이지. 천천히. 처음에는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간다 그 말인데 그건 아니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점점 빨리 올라갔다가 다시 빨리 올라갔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는 4번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프를 좀 볼 줄 알아야 돼. 관찰력이 좀 필요하겠지. 그래서 4번이 여기다 그 말이야.
가끔 이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 이렇게 찾는 거, 그건 좀 머릿속에서 생각도 하고, 과학적인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출분석 문제, 만점 돌려 문제를 총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